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요? 반짝이는 트리, 선물, 캐럴, 그리고 산타클로스. 하지만 이 화려한 이미지 뒤에는 의외로 아주 오래되고 조용하며 인간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되었는지, 산타클로스는 도대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의 축제가 되었는지를 시간을 거슬러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 어디에도 예수가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초기의 기독교인들 역시 예수의 생일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 생일을 기념한다는 행위는 주로 왕이나 이교도의 풍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하필 12월 25일일까? 고대 로마에는 사투르날리아라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축제는 1년 중 가장 밤이 긴 시기, 즉 동지 무렵에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때 이렇게 믿었습니다. 태양이 죽지 않았다. 지금은 가장 어두운 밤이지만 내일부터 빛은 다시 길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노예와 주인이 역할을 바꾸며 술과 노래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 시기 로마에는 또 하나의 신이 있었죠. 바로 무적의 태양신 솔 인빅투스. 그의 탄생일 역시 12월 25일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이미 이 시기에 너무나 강력한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의미를 바꾸는 선택을 합니다. 태양의 탄생 대신 세상에 빛이 오신 날. 이렇게 해서 예수의 탄생일이 상징적으로 12월 25일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짜 지정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빛은 온다. 중세에 들어서며 크리스마스는 점점 공동체의 축제가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 미사를 드리고 마을 광장에서 음식을 나누며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이 시기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선물이 아니라 나눔과 환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산타클로스의 기원은 한 명의 실존 인물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성 니콜라스. 4세기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미라 지역의 주교였던 그는 유난히 아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한 인물로 기록됩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 결혼 지참금이 없어 딸들이 팔려갈 위기에 처하자 니콜라스는 밤중에 몰래 금화를 창문으로 던져 넣어 주었다는 이야기. 그 금화가 벽난로 옆에 걸어둔 양말 속으로 떨어졌다는 전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성 니콜라스의 이야기는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각 지역 문화와 섞이며 변형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그를 신터클라스라 불렀고 미국으로 이주한 네덜란드인들에 의해 이 이름은 점점 바뀌어 산타클로스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산타의 모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823년 미국에서 한 편의 시가 발표됩니다. A Visit from Saint Nicholas. 크리스마스 전날 밤으로 더 유명하죠. 이 시에서 산타는 처음으로 이렇게 묘사됩니다. 썰매를 타고 술록 8마리와 함께 굴뚝을 통해 들어오는 통통하고 유쾌한 노인. 이 시 한 편이 산타클로스의 성격을 결정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빨간 옷의 산타는 언제 생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산타의 빨간 옷은 전통 종교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1930년대 코카콜라 광고를 위해 헤든 선드블럼이 지금의 산타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붉은 옷, 하얀 수염, 넉넉한 체형, 따뜻한 미소. 이 모습은 전 세계에 빠르게 퍼졌고 산타의 표준 이미지가 되고 정착합니다. 산타클로스는 왜 하필 북극에 살게 되었을까요? 눈이 많아서일까요? 술록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의 원형인 성 니콜라스는 지금의 터키 지역, 지중해의 따뜻한 해안 도시에서 살았던 인물이었죠. 즉, 산타의 시작은 눈도 없고 얼음도 없고
북극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 선명해집니다. 그는 언제, 어떻게, 왜 북극으로 이동하게 되었을까? 19세기 중반 산타클로스는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집니다. 신문, 시, 그림책, 광고. 아이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산타는 어디에 살아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보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산타에게는 현실 세계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어디엔가 존재하는 장소가 필요해졌습니다. 북극은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지도에는 있지만 아무도 정확히 본 적 없고 인간이 살지 않는 미지의 공간, 즉 북극은 현실과 상상의 경계에 있는 장소였죠. 이보다 더 산타에게 잘 어울리는 곳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북극은 어느 나라도 지배하지 않은 곳입니다.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며 아시아도 아닙니다. 산타가 특정 국가에 속해버리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모든 아이들의 산타가 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북극은 산타에게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국적 없음, 정치 없음, 국경 없음. 오직 전 세계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 현재 캐나다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는 산타클로스의 공식적인 주소는 노스폴, HOO 캐나다입니다. 매년 수천만 통의 편지가 이 주소로 배달되며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산타 대신 답장을 쓰는 중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타의 업무를 하기에도 북극은 안성맞춤인 장소입니다. 단 하룻밤에 전 세계를 돌며 수많은 집을 방문.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북극의 위치는 지구의 가장 위, 모든 경도의 시작점, 상징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중심입니다. 어디로 출발하든 공평하게 멀고 공평하게 가깝습니다. 이 설정은 산타의 불가능한 임무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북극에는 아주 긴 밤이 있습니다. 태양이 뜨지 않는 극야. 이 설정은 산타의 이미지에 강력한 상징을 더해줍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이 온다. 크리스마스의 핵심 메시지와 완벽하게 겹쳐지는 순간이죠. 북극은 춥고 멀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산타는 그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누구의 것도 아닌 곳, 모두를 위한 곳, 현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장소. 산타는 우리가 닿을 수 없기에 계속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